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배울 내용은 1조부터 12조까지 살펴볼 내용이에요. 1조부터 12조까지 살펴볼 내용이 관세법 총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세법 전체를 총괄하는 규정이에요. 관세법 전체를 총괄하는 규정인데 그게 1조부터 12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제 1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관세법 공부를 하면서 이 법령집하고 굉장히 많이 친숙해져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여기에 새까맣게 때가 묻을 정도가 되고 뭐다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쭉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거의 도사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빨리 한번 보세요. 1조는 뭐라고 돼 있죠? 목적이죠. 그 다음에 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1호부터 18호까지가 있어요. 수입이다, 수출이다, 반송이다, 외국물품이다, 내국물품이다,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차량용품, 통관, 환적, 복합, 환적, 세관, 공무원, 특성품 18가지가 있어요. 그 18가지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요 관세법 전체 내용의 1조부터 33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주 쓰이는 말,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운영이라고 하는 말이 17호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특허 보세구역이라든가 종합보세구역에 가면 운영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 전체의 내용을 총괄하는 것이다. 운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딱 해놓고 정해놓고 뒤에서 나올 때 앞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운영인의 개념은 그것이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조는 관세 징수의 우선. 그 다음에 4조는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 내국세, 부과 징수. 이 관세법에 보면은요, 내국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그 4조에 있고요. 또 하나 어디에 있느냐면 저 뒤에 119조 8항에 내국세 등의 불법 제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딱 그러한 점은.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5조, 6조, 7조를 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을 적용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6조 신의 성실, 7조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1차 용어로 잘라죠. 다음 보기 중 법 적용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8조를 보면 기간과 기한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은요, 관세의 납부 기한 등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1항부터 6항까지 쭉 규정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조는 천재지변도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11조는 고지서인, 납부 고지서의 송달에서 1항, 2항, 3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12조는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13장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14조 앞에 보면은 제2장 과세 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1차의 경우는 1장부터 13장 조문 순서로 공부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2차의 경우는 부던이 얘기를 한 것처럼 특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확정을 해서 주어진 납기 내에 이행을 하면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된다. 한 사이클, 한 궤에 의거 성립을 했다, 소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츰 이제
알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법 1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 처음 공부를 할 때 특히 2조의 경우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세법 전체 내용으로 볼 때 약 20%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뒤에 있는 부분이 잘 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개념을 잘 정리 못하고 넘어간다면 상당히 좀 이상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이에요. 목적을 보면은요.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하고예요. 함으로써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구법에는 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고예요. 이 목적을 쓸 때 보면 이거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방법에 의거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앞에 뭐냐면은 관세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의 적정, 관세 수입 확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궁극적인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쓸 때 특히 주의할 것은 적정하게 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예요. 정확하게 좀 들어가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혹시 요거를 쓰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그림 어디 갖다 대입을 하느냐면 여기 갖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자꾸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는 얘기, 이해하라는 얘기는 외우라는 얘기가 돼요. 그냥 내용을 갖고 계속 읽고 통독을 하면 내일 가면 또 모른다고 그래요. 쓰면 또 이상하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2차 합격할 때까지 법령집을 각 조문을 아마 10번, 20번 정도는 볼 거예요. 어제도 얘기를 했죠. 그 속 터지죠. 한 번 딱 두세 번 봐가지고 머릿속에 항상 이 내용을 쓸 때 딱 틀리지 않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라는 이상이 되는데 우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관세선이죠. 관세선. 그러면 물품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때에는 어제 얘기를 했죠. 관세선을 분명히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입 물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는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를 해서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된다. 통과를 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세관장한테 수입 신고를 해서 수리라는 절차가 거쳐지면 빠져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요것은 뭐죠? 요것은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요것은 수출 물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대부분 국가의 경우는 이 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금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관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디요? 오로지 14조의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14조의 우리나라의 과세 대상은 수입 물품인지 수출 물품, 통과 물품은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에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이 있고 안 내는 그러한 물품이 있어요. 즉 무세품이 있고 유세품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수입 물품 중에서 관세를 한 번도 내지 않는 물품은 어떤 걸까요?